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에코프로 상승 랠리 끝 대폭락 시작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과연 에코프로는 이제 상승을 끝내고 우하향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상승을 할지 또는 길게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이 가능할지 오늘 전부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1,5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상승 랠리 끝 대폭락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이 현재 널뛰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단기간에 급락을 하기도 하고 오늘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주 널뛰기에 코스닥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뭐 에코프로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락하는 상황이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쓰면서 날아올랐지만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에코프로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장중 20% 넘게 상승폭을 키웠으나 하락폭을 키우면서 10% 상승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20%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0%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플러스 10%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동시에 공매도 잔액도 널뛰기 하면서 등락폭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일각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현실화하자 주가가 올랐고 하지만 여전히 주가 상태는 좀 과열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높다, 낮다 상당히 말이 많은데 결론 내자면 에코프로 주가가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높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압수수색이다, 불공정 거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이 압수수색 이슈가 현재 주가를 좀 방해하고 또는 주가가 올랐다면은 내릴 만한 또 하락을 시킬 만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시겠지만 300% 급등한 에코프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고요.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2차 전지 업체 에코프로를 압수수색을 했고 올해 주가가 거의 4배 급등하면서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가족부터 자회사 임원까지 모두 포함이 됐고요. 임직원 PC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에코프로가 하락한다면 이 악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 또는 압수수색이 됐던 기업들이 과연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는지 아니면 올랐다가 잠깐 밀렸다가 올랐는지 아니면은 계속 올라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르거나 하락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네이처셀입니다. 2017년 네이처셀의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넘어서서 2018년에 네이처셀 불공정 거래 혐의 이
패스트 트랙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2017년에 했고요. 이제 패스트 트랙은 2018년에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국거래소는 네이처셀에 대해 금융위원회 조사 없이 바로 검찰 조사로 넘기는 패스트 트랙 요청을 한 상태고요. 왜? 거래소는 2017년 11월 네이처셀의 주가에 이상 징후가 포착돼 2018년 초까지 시장 감시 기간을 거친 뒤 이거 문제 있구나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정찬 대표, 네이처셀 대표죠. 2017년 6월 식약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기준 만족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품목 허가가 안 됐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임원들과 공모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인트 스템 임상 시험이 성공했고 효능 효과 검증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라는 혐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위 보도 자료 배포로 너네가 주가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불공정 거래로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2018년도에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구간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말도 안 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이거를 숨기면서 올렸다라는 게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과연 죄가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죄를 조금 더 열어보면은 줄기세포 관련 가공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식 거래와 관련된 기교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일단 허위 공시를 또 했고요. 네이처셀 주식 70만 주 매도 목적을 허위로 또 공시했습니다. 허위 공시 2번 있고요.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처셀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 임상 기대감으로 1000%가 넘는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공개했죠. 근데 그 상승 이후에 아까 얘기한 불공정 거래 혐의 패스트 트랙 신청이 됐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다시 10분의 1의 가격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이처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구간에서 뭐가 신청됐죠? 이거 불공정 거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이어지고 원래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급락이 많이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네이처셀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10배 오른 것까지는 알겠다고. 근데 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4조였습니다. 어마무시한 크기였죠, 그 당시에. 근데 이 4조짜리가 기업 매출액이 약 얼마? 300억 수준. 250억, 300억, 260억, 27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은 최소 마이너스 13억, 적자에서 최대 얼마? 20억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시가총액이 4조인데 버는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특히 네이처셀의 급락 이유는 조인트 스템으로 돈을 벌었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죠. 그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던 조인트 스템의 100% 기대감으로 나왔던 상승 거품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네이처셀은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회사입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인데 이 주가를 올린 게 뭐 때문에? 매출이 얼마? 매출을 빵을 내던 영원을 내던 조인트 스텝 영향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 낼 게 기대가 돼서 올라갔는데 이거 신청 이거 허가도 못 받았대. 그러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왜? 매출이 영원인데 낼 것 같아서 올라갔더니 못 내대. 못 낼 거래.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수수색이 들어가던 불공정 거래가 들어가던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그 영향이 사업성에 영향을 끼치니 문제가 생기니 안 생기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이처셀은 제약바이오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면 제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제약에 문제가 안 생겨. 제약 매출은 계속 나. 다른 문제야. 그러면 안 빠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제약이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주가가 급락했다라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젠입니다.
2020년 신라젠 불공정 거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보면은 가장 비슷하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신라젠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2020년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신라젠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2명을 구속하고 사무실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8개월 만에 2020년에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항암제 후보물질 팩사백의 임상이 실패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그러니까 임상이 실패했는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은 거죠. 사전에 알고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고 자금을 횡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공개하기 전에 야 이거 공개하면 주가 빠지니까 우리가 미리 팔자. 미리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개를 한 거죠. 이것 또한 우리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과정에서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자면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고요. 신라젠 전무 신모 씨는 신라젠의 항암치료제 팩사백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거 주가 빠지는 이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2019년 6월에서 7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64억 원의 손실이 날 수 있었음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손실을 회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을 것도 안 잃은 것도 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번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잃었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안 잃었기 때문에 이 64억을 부당 이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19년 4월쯤 임상 결과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으며 임상 중단 발표는 8월에 나왔습니다. 한참 뒤죠. 한 4개월 뒤에 발표를 했다는 소리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2016년 코스닥 시장 입성 이후 팩사백 임상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약 10조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셀티론 헬스케어의 자리죠. 최대 15배 상승세가 만들어졌고 차트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제 신라젠입니다. 2017년도의 상승세를 좀 이어서 본다면 이 구간 라인대죠. 팩사백 기대감으로 대략 뭐 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으로 따지면 거의 5천원짜리가 뭐 10만원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이어졌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나요? 신라젠은 팩사백 기대감으로 15배가 올라갔는데 팩사백이 그럼 얘기한 대로 임상 중단이야. 그럼 팩사백이 돈을 못 벌어. 그럼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나요? 예, 문제가 생겼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라젠의 실적을 보시면 이게 신라젠의 실적입니다. 매번 적자만 내고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10조가 넘었던 기업이 매출은 약 60억 수준이었습니다. 60억, 70억, 90억, 뭐 2020년도엔 17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0억, 590억, 580억, 300억. 그냥 돈을 싹 날리고 있었죠. 돈을 하늘 위로 500억씩 매년 날리고 있던 기업이 신라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회사가 그나마 팩사백을 팔면 돈을 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팩사백 하나 믿고 갔던 주가가 임상이 중단이 되면서 30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을 못 버는 회사,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성 자체가 없었던 회사를 사업성을 만들어준 약이 팩사백인데 그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이제 급락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가가 빠지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신라젠은 결국엔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과 상당히 비슷한 우리가 예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2021년도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횡령 사건이고요. 2021년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관리 팀장인 이은식이 자본금 105%에 달하는 약 2,2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냥 있는 돈 다 빼돌린 거예요. 2021년 12월 31일 직원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으며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심사에 돌입을 한 거죠. 누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돈이 갑자기 자본금 105%가 돈이 사라졌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은 횡령금으로 동진세미캠 주식에 투자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에 매도하고 바로 동진세미캠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2천억이나 있었어도 아시겠지만 동진세미캠을 사고도 손절을 쳤어요. 돈이 많다고 버는 게 아니다. 못 버는 사람은 2천억이 있어도 못 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횡령범은 자기가 구입한 금괴의 절반 남짓을 회장의 지시로 회장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으나 허위 사실이라고 오스틴 임플란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회장이 시킨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2021년 11월 이 이은식 씨의 아내는 오피스텔 분양을 신청해 약 한 세대에 18억 660만 원에 분양을 받았고 총 35억 5,750만 원어치 오피스텔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구매하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처제의 남편은 고양시 일산 동구 직사동의 한 아파트를 16억 5천만 원에 매수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처제의 남편이 어떻게 됐다? 공범이다. 그리고 파주시 한 금거래소에서 금괴 855kg을 681억 7,548만 원에 구입을 하고 아버지의 집, 여동생의 집, 소유 건물에 나눠서 은닉을 했습니다. 당연히 잡혔겠죠. 오스테 임플란트는 거래정지 해제 이후 오히려 주가는 상승 나왔다. 아까 전에 네이처셀이라든가 신라제는 횡령하고 주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왜 얘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이 이슈 때문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는 오히려 상장 폐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상장 폐지. 근데 뭐다? 바로 자체 상장 폐지라는 거예요. 오스테 임플란트는 유동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10%에 불과해 변동성이 크고 구매자, 판매자 찾기가 어려워서 자체 상패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상패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장을 왜 하냐? 남의 돈으로 아시겠죠? 사업을 하려고 상장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돈이 10억이 있더라도 상장하면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기업 가치가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고 상장하는 게 하는 게 상장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넘쳐. 그럼 굳이 내가 내 지분 나눠 가면서 굳이 회사를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내 지분 100%로 그냥 회사를 운영하면 되지. 돈을 그렇게 잘 벌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막상 상장하고 보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는데 굳이 내가 남이랑 지분을 나눌 필요가 없겠는걸? 야 그냥 상장 폐지하자. 우리끼리 먹고 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자체 상장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회사들 중에서도 돈 진짜 잘 버는 회사들은 상장을 안 하죠.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뭐냐면은 야 내가 사줄게. 야 개인 주주들 지금 너네 지금 10%밖에 안 되잖아 전체 주식수. 내가 높게 사줄게. 그러니까 19만 원에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해 준다고 밝혔고요. 1차, 2차 나눠서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이전 가격이 11만 원입니다. 현재 가격이 19만 원이죠. 약 80% 가까운 수익이고요. 실적도 좋고 안정적이어서 목표가 30만 원을 생각했으나 19만 원에 팔게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어서 짜증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액주주가. 아, 나 손절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덜 먹어서 화가 나요 라고 어필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니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입니다. 4,600억, 5,600억, 6,300억, 8,000억, 1조. 영업이익도 말도 안 되게 꾸준히 우상향 중.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 3조에 가까운 기업으로 매출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며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세.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출, 그러니까 사업성이 횡령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2천억을 빼돌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오스테 임플란트가 그 2천억 뺀다고 해서 오스테 임플란트의 임플란트 매출이 줍니까?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리는 거지 사업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없다고 사실상 임플란트라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현재 이미지 또는 수주, 판매 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밀리더라도 결국엔 다시 상승을 하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시면 당연히 횡령을 했으니까 주가 밀렸겠죠. 횡령을 하고 나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밀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더니 우상향이 만들어진 자체 상태를 결정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결론 내린 대로보다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불공정 거래든 또는 횡령이든 눌리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거나 또는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 하락하더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실적입니다. 에코프로 2017년도부터 꾸준한 매출 성장, 꾸준한 영업이익 성장,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2차전지 시장 성장세 및 급성장 중인 매출액으로 안정성 확인.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불공정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알겠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불공정 거래했어도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서 파는 양극재가 쓰레기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얘네가 파는 전구체가 쓰레기야.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얘네가 얘기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N 또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다 빈 정말 껍데기 같은 기업들이야. 그럼 원래 돌아가야죠. 근데 안 그렇다고요. 매출이 꾸준히 상승 나오고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일탈로 불공정 거래를 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성에 하락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네이처셀 신라젠 오스틴 임플란트와 다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최근 배임 횡령, 불공정 거래 등을 살펴보면 근본 없이 거품으로 상승했던 기업들은 원상복구 하락세, 신라젠, 네이처셀.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과 꾸준한 사업성을 가진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히려 투자금 필요 없이 자진 상장 폐지 결정. 오히려 아시겠지만 이 회사 자체는 나는 상장 폐지해도 돈 많아 하는 기업의 안정성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2차 전지 사업성이 확실하고 실적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가 부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누구나 솔직히 알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뭐 허리다 또는 이제 종아리다 뭐 이런 말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만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상 수익 실현이 필요하고요. 눌리게 되더라도 중장기 기간에 걸쳐 추가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다. 왜? 변함없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릴 수도 있죠. 밀린다면은 뭐 3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밀리더라도 아까 본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결국엔 다시 사업성으로 상승이나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함없는 성장성, 변함없는 사업성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리더라도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보다 중장기 기간에 걸쳐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단기간에 끝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에코프로는 시장 성장에 따라 큰 성장, 대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코프로 확인했고요. 그럼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랑 그다음 폐배터리랑 시장 전망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뭐 안에 들어가면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도 없고요. 그냥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좀 폐배터리 이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당일 리얼 추천주 보시면은 23일, 20일, 21일, 20일, 17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놨죠. 이것만 봐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급등 예상 종목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이슈 장 전에 미리미리 정리해 드리니까 이 이슈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올라갔으며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예요. 평생 무료니까 종목 시형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